얼마나 영어를 잘하시는지 모든 분들이 영어 리스닝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간단한 서머리를 남겨주시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산화 사업을 저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친구고요. 한국말이 다소 서툴기는 하지만 한국말과 영어를 함께 섞어서 본인이 유산화를 만나게 된 계기,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블론 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국말로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블론라고 하고 되고 저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에요. 한국에 처음에 2014년에 공부하러 왔는데 그 졸업하고 우리나라에 돌아갔어요. 거기서 공무원 되고 거기서 정부통신부에서 일했어요. 거기서 좋은 경험 봤지만 제가 실제 경험 사업하는 경험 받고 싶어서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싶어서 한국에 오게 됐어요. 여기서 어떤 IT 스타트업에서 조직되고 거기서 일하는데 지금까지 3년쯤 됐어요. 일하는 거. 그거 벌써 어떤 회사에서 돈을 잘 벌어도 그것도 안 그것보다 더 잘 벌 수 있는 거 벌써요. 사실은 왜냐면 그 유산화 여기서 친구들 오랫동안에 알고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벌써 그 관심이 생겼어요. 그거 후에 조금씩 배우고 그거 전에도 그 조인하기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비자도 없어서 그 다음에는 그 비자 바꾸고 지금 이제 조인하게 됐어요. 네, 사실은 그 제가 조인하게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먼저 그 관심 있고 재밌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서 이제 지금까지 교육도 많이 받고 있어요. 많은 거 배우고 어떤 친구들도 만나고 있는데 지금 배울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그럼 할 말이 더 많지 많이 없어지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생활 6년 동안 한국어를 저렇게 잘하는 외국인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10년 동안 영어를 했지만 왜 이렇게 영어가 잘 늘지 않는 걸까요?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가 글로벌 사업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다 같이 자블론에게 영어를 배우는 시간을 개별적으로 갖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시간은요. 지금 자블론이 얘기한 것처럼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실제로 유산화 일을 한 사람들을 봤었고 그 사람들이 이 일에서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를 보고 본인이 하고 있는 직장생활과 유산화가 다른 점들을 느끼게 됐던 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김산 스폰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김산 스폰서님은 여러분들의 그 참여와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조금 작은 목소리로 환호해 주셔도 나오시겠다는 이희정 스폰서님의 네트워크 성공 여인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조금 이렇게 해프닝이 있는 것도 재미난 스토리니까 이러다 입 찔리겠는데요, 스폰서님. 안녕하세요, 유산화 다이아몬드 디렉터 이희정입니다. 제가 자블론이 2017년, 그죠? 2017년 킥오프 세미나에 왔어요. 2017년이면
제가 골드를 달고 아직 이그젝이 아니고 그 제가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를 단단하게 하고 있을 때 제가 2017년 저희가 12월에 결혼했죠. 그러니까 2017년 9월 정도 맞나요? 9월 정도에 제가 루비 승급을 했어요. 이그젝 골드를 마무리하면서 7월. 그러면 그때 제 수입을 얘기하면 안정적인 500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한 400 전후반? 400 정도라고 보면 지금 자블론을 제가 처음 만났던 2017년도 1월과 지금 현재를 비교하면 4728 7배의 성장. 괜찮죠? 7배의 성장을 이루고 자블론과 제가 비자를 만들어서 함께 이제는 비즈니스를 풀어낼 겁니다. 근데 중요했던 건 예를 들어서 제가 똑같은 일을 양을 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고 쳤었어도 유산화가 아니었다면 아마 7배의 성장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0.7배? 이 정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간단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설명과 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는 거. 그 이유는 제가 어제 잠깐 저희가 월청 코아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방향성, 그리고 그걸 해내가는 Why와 How to에 대해서 집중해서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어제 못 들으셨죠? 그죠? 못 들으셨죠? 제가 오늘 나머지 공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네트워크 마케팅 원리가 뭔지를 알아야 그걸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방법도 알고 원리를 알아야 제대로 된 것도 알잖아요.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제가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는데 아이를 공부시켜 본 지가 잘 없어서 사실은 어떤 과외 선생님이 좋은지를 전 잘 몰라요. 만나도.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건 알지 어떤 방법으로 풀어내는지는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평가할 수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면. 저는 파트너를 가르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것보다. 일단 저희가 먼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원리를 알아야 그 일이 어떤 건지 아니까. 일단 내가 알고 있는,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내가 알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중에 우리가 아는 지금 노동 수입과 권리 수입이라고 비교를 하죠. 노동 수입과 권리 수입 중에 이제 노동 수입 그만하고 우리 권리 수입 한번 벌어보자 하는 인프라들을 모아서 네트를 짜는 거예요. 뭐? 사업성을 본다면 그냥 단순히 팔고땡 영업이 아니라는 얘기는 어제 코아와 신규 세미나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이 권리 수입을 벌어볼 사람들을 인프라를 모아서 네트를 짠다는 거. 이 권리 수입을 모을 사람들이 네트를 짜서 결국은 그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시스템이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이. 자, 시스템이 일해서 결국 무엇을 하냐면 매출을 만들어냅니다. 영업도 네트워크 마케팅도 결국 매출이 있어야 그거에 대한 일부의 수익을 내가 받는 건데 일반 유통과는 다르게 네트워크 마케팅, 직거래, 회원 직거래라는 그 루트, 시작 자체가 이 매출을 만들어졌을 때 중간 유통 마진을 줄이고 그거를 소비자, 사업자들에게 쉐어해주는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래, 이걸 이해를 하셔야 이 매출을 어떻게 만드는지 감이 오시거든요. 궁극은 이 권리 수입이라는 게 만들어지려면 이 매출이 내가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 꾸준히 나오게 만드는 거. 나의 유통자산을 만드는 거. 그 유통자산 속에 나의 권리 수입이 만들어지는 거고 결국 이 유통자산, 매출 대비 나의 커미션, 수익이죠. 저희는 판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판매수당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아예 책자에. 후원수당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는 방법을 뭐 제품을 애용하고 제품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그리고 후원하고 사업자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있게끔 후원하고 그걸 어떻게 시스템에서 레버리지라는 원리로 복제시키고 축적시킨다고 얘기해요. 근데 자 그러면 볼게요. 이게 가능한 회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를 가능한 회사. 자 크게 회사, 제품, 보상 이렇게 세 개를 따지라고 어디 나오냐면 전문가 책에 나와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에 입각한
올바르고 정직하고 건강한 회사를 선택하면 반드시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권리적인 수입을 벌어갈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많은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은 이런 순서로 설명을 해요. 근데 저의 케이스에 힘입어 저의 케이스를 생각해서 제가 거꾸로 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거꾸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전단지 한 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아는 안치범 선생님 말씀하시는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할 수 있다. 제가 5년 4개월 전에 자영업을 하느라 버겨웠어요. 돈은 버는데 몸도 지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때 어떻게 보면 표현을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에는 혹시 나의 선택이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혹시 또 다른 선택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걸 조금 찾고 있었고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자영업도 해봤고 직장 생활도 해봤고 저희 가족들 부동산 투자도 해봤고 주식 투자도 해봤고 펀드 투자도 해봤고 뭐 다 해왔어요 사실은. 그리고 프랜차이즈 하는 분들 너무나 많이 접할 수 있었고 근데 유일하게 전단지 한 장을 받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선택해보지 않은 길인 거예요. 영업과 다단계? 이게 왜? 영업은 알고 있었던 일이지만 다단계? 왜 하지 사람들이? 방판? 다단계? 그때 구분을 못했었어요 저도. 그래서 혹시 이게 내가 선택하지 않은 하나의 그 길일지도 모른다 해서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묻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전문 서적이나 그 팩트, 사실에 입각해서 자료를 찾아보는 사람이었는데 한 2달, 3달 정도를 찾아보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이런 건 줄 알게 됐어. 그래서 평범한 내가 나의 열정과 시간을 투자해서 이 권리 수입을 벌어보자. 그리고 내가 일한 만큼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수익을 받아갈 수 있고 중요한 거 이게 일할 때만 나오는 게 아닌 그 답답함을 좀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는 키를 받아서 제가 이제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해야겠어. 그래서 뭘 찾아봤냐면 지금 저희가 불법, 비법, 합법을 포함해서 3,000개가 이상이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합법적으로 거. 그쵸? 영어로 쓰려는데 그 순간 생각이 안 나네. 이 중에서 100개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정부기관에서 인정해주는 거, 개런티해주는 거. 그 중에서 보험, 영어가 생각이 안 나요? 50개 직판공제조합과 특판공제조합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사업자, 소비자분들을 권한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권익보호를. 그래서 제가 고르기 시작했어요. 일단 책을 통해서 이런 거라는 걸 알았어. 그래. 권리 수입, 내가 만든 매출 대비 내가 무언가 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어떻게? 회사를 고르기 시작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위 그 당시 50개 회사들 중에 상위 탑 랭킹 매출 대비 탑 랭킹 10개 회사 플러스 탑 랭킹은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이름을 알고 있었던 하나의 회사 그리고 유사나 그게 유사나는 그 당시에 이걸 좀 확대해 주실래요 그러면? 잘 보인대요. 유사나 그 당시 몇 등이었을까요? 자블론. 한국에? 응, 한국에. 작년 6위거든. 4? 4? 작년 6위? 40위? 22위였어요. 5년 전에. 지금 6위예요. 희한한 건 유사나의 성장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해서 201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매년 30%씩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제가 알아봤던 그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유사나의 폭발적인 성장 타이밍이랑 맞물려서 제 인컴이 빵으로 시작했잖아요. 2015년에. 근데 지금 현재 인컴이 온 것처럼 어떻게 보면 2017년 초반에 한 400만 원 정도 벌던 제가 지금 얼마? 3천만 원 가까이 벌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 12개의 회사를 비교해 보면서 저는 무엇을 따졌냐면 결국은 이것도 중요한 건 알고는 있었지만 일단 전 사업을 보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 먼저 따져봤어요. 사업성. 오케이? 자, 회사와 제품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회사가 매출 대비 가장 커미션을 많이 주느냐, 보너스를 많이 주느냐, 그것도 가장 안정적으로 많이 주느냐. 그래서 제끼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이런 단어 자체가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뭐였냐면 그냥 단순히 내가 만든 매출 대비 내가 권리 수입을 받는 건데 얼마만큼
많이 주느냐를 본 거예요. 2015년부터 11%죠, 스폰서님. 자, 10%를 달러를 주는 게 10%를 달러로 주는 게 유산화였어요. 유산화. 유산화가 참 필기를 잘 할게요.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온라인으로. 매출 대비 10%를 달러로 주는 게 회사고요. 이 달러이기 때문에 11.5%를 원화로 주는 게 유산화 보상 플랜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봤을 때. 근데 뭐 가입 조건이 2만 원 회원가입비만 내면 내가 만드는 모든 매출 대비 이걸 만들어 준대요. 바이너리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12가지 회사 중에 두 줄로 내려가는 마케팅 회사. 1990년대 이후에 채택하고 있는 그 회사들이 보너스 포함해서 많아봐야 5%에서 6%였어요. 바이너리. 많이 주는 데가 5%에서 6%였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의 회사, 아메이, 뉴스킨, 허벌라이프가 진짜 많이 줘야 3%대였어. 1%에서 3%. 근데 이것도 매출 대비 뭘 잘 맞춰야 이 정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내가 100만 원의 매출을 올린다면 한 달에 내가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린다면 내가 1억의 매출을 올린다면 과연 내가 얼마를 벌 수 있을까 하면서 일일이 수식을 대입해서 봤어요. 왜냐면 그 유튜브 강의 다 나와 있거든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 구조를 잘 몰라도 그냥 어떻게 준다라는 거에 가상의 매출을 대비시켜 보시면 나의 커미션, 후원 수당은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기 조금만 두드리면.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서 일단 뭐 유산화가 돈은 많이 주네. 근데 이제 배운 여자잖아요. 책을 봤잖아요. 그래서 뭘 봤냐면 결국은 이 지속적인 매출을 만드는 아이템. 우리가 얘기하죠. 옥장판 10년 써도 안 버립니다. 그죠? 이런 테이블? 지금 다리가 부러져 있긴 했어요. 월천클럽에서 어떤 분이 옮겨주신다고 도와드리려다가 휘청휘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한 대 살까 싶어서 어제 밤늦게 또 식당을 좀 찾아봤지 않겠습니까? 돈 쓰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집도 안 정해졌는데 벌써 쇼핑부터 하고 있어. 다 장바구니에 담아놨어요. 자, 꿈을 크게 그리세요, 여러분. 일단 그렇게 해서 아이템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걸 이제 고르기 시작해. 저는 보상부터 고른 거예요. 쉽게 해서 보상 12개 회사를 순서대로 나열한 거예요. 12개를. 많이 주는 회사부터. 1등이 유산화였어요. 그리고 제품. 그 매출을 안정적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구매가 가능한 아이템. 그리고 그때 건강기능식품의 전세계 추이, 뭐 퍼센트 이런 걸로 검색하면 막 영문 자료도 많이 나오고요. 이게 그래프로 된 자료들도 나오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막 그런 자료들이 나와요. 몇 년도. 그래서 어떻게? 건강기능식품의 추이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화장품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조금만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어떤 것도 나오냐면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을 유통시키는데 외국에서 얼마만큼 수입하고 얼마만큼 자체로 제작하는지도 있어요. 그런 데이터들도 다 있거든. 그런 데이터를 제 나름대로 엑셀 파일로 정리하고 그래프를 만들어보고 혼자 막 분석을 한 거죠. 왜? 이런 책을 읽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비교해야 되는지 아는데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게 컴퓨터가 있을 거예요. 2층에. 그 하드가. 뻑이 났어요. 근데 버리지 못했어. 왜? 거기에 귀한 나의 2015년부터 유산화 자료들이 있어서 지금 본체 세대가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그거를 빨리 뜯어서 하나에 압축시키고 싶어. 그래서 다시 자료 정리를 처음부터 다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래서 재구매가 되는 아이템. 그럼 오케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언주리더님이 워낙에 뭐 이렇게 서치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야, 미국에는 강아지 옷이랑 강아지 간식도 네트워크야. 근데 진짜? 막 이러면서 막 찾아봤어. 여러분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라는 유타주, 미국 유타주에서 상을 주는 상이 있어요. 유산화는 한두 번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막 그렇게 부각시키지 않는 상이에요. 이 상은 뉴스킨에서는 2번 받은 걸로 울고 먹는 상인데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 ORG인가? 들어가시면 그 기관이니까 들어가시면 매 년도별로 상을 받은 회사들이 나오거든요. 뭐 건강기능식품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뭐죠? 아이템, 그리고 회사의 어떤 마인드, 문화, 그리고 기술 투자에 대한 부분, 연구 투자에 대한 부분들, 직원 복지에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다양한 상으로 시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자료들도 제가 찾아보면서 되게 많은 아이템이 있는 걸 알았어요. 쿠킹 클래스, 그러니까 쿠킹웨어.
전문 네트워크도 있고요. 미국에는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아, 결국은 그때 무엇을 느꼈냐면 많은 책에서 얘기하는 유통의 흐름. 저희 집에 있는 거 대부분 홈쇼핑에서 보고 뭘 사거나 아니면 엄마가 뭐 좋다 그러면 따라 사거나 전 제가 주방 일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지 않으니까 써본 사람들 저희 집에 냄비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냄비를 제가 잡아서 이렇게 끓이지 않잖아요. 해준 음식을 먹었던 사람이라 사실 냄비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인식을 못했어. 근데 우리 김정은 리더님 보고 계시겠지만 김정은 리더님이 처음 소비자로 계시다가 사업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종건 리더님과 저희 집에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런 얘기가 되게 수줍게 언니 건강이라는 사람이 저런 냄비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왜? 나 그냥 뭐 이렇게 사은품 주고 막 그냥 어디 마트 가면 이렇게 하나씩 사오고 했던 건데 언니 저런 거 뭐 쿠킹이 어떻고 저떻고 해서 하면 안 된대. 그리고 음식은 이렇게 해야 된대. 그래서 뭐가 좋니? 그랬더니 그때 뭐였죠? 우리 이소영 골드님이 하셨던 그 뭐죠? 샐러드 마스터? 그게 제일 좋대. 얼만데? 그랬더니 뭐 몇백 한대요. 그래 그럼 그거 살까? 그래서 사이트를 줘. 그냥 난 주문만 하면 되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근데 언니가 음식을 안 하니까 그런 스텐 냄비는 좀 스텐 냄비 그 뭐죠? 주방기구에 좀 익숙해져야 태우지 않고 뭐 그런데요. 한 번도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럼 뭘 쓰니? 하면서 정언 리더님이 최종적으로 링크를 보내준 걸 제가 구입을 했어요. 그냥. 고마워. 나 이제 앞으로 이거 할게. 근데 저희 그 일해주는 언니가 너무 무겁다고. 손목 나갈 것 같다고. 근데 중요한 건 알고 보니 구입하고 보니 저희 친정집에 있는 건 똑같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을 땐 안 보였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영양제를 안 먹었던 사람이랑 밥만 잘 먹으면 됐지. 고기 먹으면 되지. 무슨 저도 5년 전에 그렇게 무식한 얘기를 했던 여자예요. 근데 뭐 제가 하려고 드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제가 냄비에 관심 없다가 그런 계기로 냄비를 사서 친정집에 갔더니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거 산지 한참 됐대. 1년도 넘었대. 근데 그전에는 그 냄비가 눈에 안 들어왔던 거거든, 사실은. 그리고 내가 영양제를 먹고 사람들을 만나보니, 이제 관심 있어서 만나보니, 애터미 안 쓰시는 분 없고요. 아메이 안 쓰시는 분 없고요. 그냥 아메이 세제가 좋지라는 얘기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게 얼만데 뭐가 얼마나 좋아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저희 집에 지금 아메이 찌든 때 쓰는 세제도 쓰고 있고요. 그 멜라루카 주방 세제도 쓰고 있어요. 왜? 유산화는 세제가 안 나오니까.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써본 저희 엄마와 김사 스폰서님의 말씀으로는 좋대요. 일반 맛집 하는 것보다. 왜? 원가비가 다르니까. 네트워크는 당연히 제품의 품질을 훨씬 보장해 주니까. 그죠? 자, 그런 아이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냥 이마트 홈플러스에도 파는데 유산화 마트에서도 파는 거 말고 살 수 있는 거 말고 유산화에서만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많은 분들이 가짓수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들어보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작은데 무슨 매출을 만들어? 그죠? 애터미 제가 저번에 우리 강의할 때 아메 책자 보여드렸죠. 그 정도 사이즈로 유산화를 만들면 한 3페이지면 들어갈걸요? 그 정도 제품 사이즈로 그려서 카탈로그를 만들면 유산화권 3페이지면 끝나요. 근데 걔네들은 거의 100장이 넘는 책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판다고 생각하면 쉽게 얘기해서 가짓수가 많아야 매출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해봤던 그래도 이런 전문 서적에 대한 공부도 있었지만 제가 8년, 9년 동안 해본 자영업, 쇼핑몰, 오프라인 매장 이런 걸 해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아이템이 많다고 매출이 오르지 않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효자 상품, 히트 상품, 베스트셀러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체 매출에 한두 가지 제품이 거의 과반수 이상의 어떤 뭐라 그러죠? 매출을 차지해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파는 일이 아니라고 책에서 읽었지만 그 당시에는 와닿지 않았지만 우수하고 여기서만 살 수 있는 것 중에 독점이 있는 거, 기술에 대한 독점이 있는 거. 내가 그때 언주리더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언주리 그 뭐죠? 선점이 중요한 거 아니라 독점이 중요한 거다. 그 독점이라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에서 먼저 선점해야 된다고 위에 자리를 잡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선점하면 뭐예요? 본인이 레버리지 일으키고 시스템에서 그걸 인프라를 확장시키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사업이에요. 이걸 이해하신다면.
그래서 선점이 아니라 독점이 중요하다라고 언주 리더님 얘기하셨어요. 무슨 책을 보고. 그만큼 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아이템, 기술력이 들어있는 아이템. 휴지에도 무슨 기술이 있긴 있겠지만 사람들이 늙어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 많이 더 니즈가 있어지는 게 건강적인 부분이고 미모에 대한 부분이고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거는 지구상이 멸망하기 전까지 어쨌든 이 매출이 생길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죠. 그 아이템을 제가 고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또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자 그러면 제품과 보상이 똑같다고 치자고. 근데 뭐 돈은 누가 줘요? 제가 자블론 돈 주는 거 아니잖아. 제가 선아리더님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 돈을 내가 살아생전 이렇게 매출을 일으키고 이렇게 커미션 주기로 약속을 했어. 근데 뭐 회사가 살아있어야 나한테 돈을 줄 거 아니에요. 내가 죽기 이전에. 더워요. 잠깐만 이거 좀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될까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에어컨 틀고 하니까 약간 감기 기운이 살랑살랑 해가지고 제가 긴팔을 입었는데 굉장히 덥네요. 그래서 제가 따진 거예요. 보상 제품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똑같은 돈을 그래 10% 준다 쳐. 그리고 똑같은 우수한 제품을 내가 먹고 쓰면서 돈을 번다고 쳐. 근데 뭐? 그 돈은 회사가 살아있어야 나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얼마만큼 롱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절대적인 제품력, 그 독점 기술. 누가 그 기술을 만들어요? 회사가 만들어요. 회사가 돈이 없으면 힘이 없는 거야. 그리고 뭐 앞서 나가지 못하면 금방 따라잡히는 거예요. 그 기술력이라는 게. 근데 제가 알아본 유산화는 시작이 달랐고 그 내용 부분들이 남달랐어요. 여기서 일일이 무엇이 남달랐는지 설명을 드릴까요?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온라인으로만 하면 사실 PPT로 깔끔하게 만들어서 한눈에 들어오게 할 수는 있는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다 보니까 판서를 하는 게 사실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훨씬 살아있거든요. 조금 지저분하시더라도 알아서 메모를 정리정돈 하시는 걸로. 자,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안정성을 얘기했어요. 제가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진 않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그 회사의 어떤 안정성, 재무제표, 미래 발전 가능성을 그나마 평가하고 볼 수 있는 게 주식인 건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유산화 사업을 했을 때 저랑 동문 선배님이시죠. 경희대 선배님이신데 패션 쪽에 일을 하다가 제가 이상학과를 나왔으니까 패션 쪽에 일을 하다가 갑자기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FC를 하면서 개인 자산 관리 운용을 하면서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오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오빠의 형은 전문 펀드 매니저였어요. 초반부터. 서울대 수학과를 나오셔가지고. 이 오빠한테 주식을 3개 던져줬어요. 제가 이렇게 막 찾아보다 보니까 이 12개의 회사 중에 주식에 상장된 회사가 4개밖에 없는 거예요. 유산화, 메나테크, 뉴스킷, 허벌라이프 4개. 그래서 제가 이 오빠한테 4개를 줬어요. 떠듬떠듬 그 제목만. 오빠 잘 지내? 잘 지내. 오빠 나 이거 4개 중에 뭐가 제일 나은지 오빠가 좀 평가해줘. 찾아봐줘. 왜? 일단 그냥 찾아봐줘. 전화해?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야, 4개 보니까 우사나? 걔가 제일 낫더라. 걔 괜찮던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끊었어요. 뭔데 너 또 뭔 짓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오빠 일단 내가 뭐 결정 나면 알려줄게 하고 끊었어요. 문자죠. 확인. 그래서 그 주식을 평가하는 거. 요 내용은 유산화가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 좋고 메나테크도 그 비슷했던 걸로 기억나고요. 유산화는 의약품 제약 업체로 들으면
주식에서 저기 뭐죠? 회사에서 월급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자기 스트레스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기부재단을 운영하시면서 전 세계 어려운 곳에 병원 지어주시고 학교 지어주시고 의료 지원하시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알고 있었고 실제로 유산화 사업을 해보니까 컨벤션 같은 데 가면 3박 4일 정도 진행이 돼요. 이 3박 4일 동안 우리가 사업자들이 좋은 마음으로 기부를 하라고 권해요. 전 처음에 컨벤션을 갔을 때 되게 쇼킹했던 건 뭐냐면 3박 4일 동안 처음에 갔을 때도 막 잘 팔 거 가르쳐주고 막 우리 아이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첫날 반을 뭘 하냐면 기부하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건강하게 하자는 그 수많은 리더십과 기부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미국 회사라고 그런가? 참 한국 회사랑은 다르다 이런 생각을 들었었는데 이 3박 4일 동안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도 해요. 이렇게 유산화 제품 플러스 어떤 식품들을 이렇게 캔으로 된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기부를 하려면 먼저 택배를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 나라로. 근데 그것도 인건비가 들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패킹하는 푸드팩이라고 하는 기부 행사를 해요. 그럼 쭉 줄 서가지고 거기서 패킹하고 자기 이름 쓰고 어디로 보내지는지. 그거를 그래서 쑥 막 이렇게 박스, 이걸로 막 쌓여 있어. 계속. 막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기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본인 온라인 아이디로 들어가서 저는 오토식으로 걸려 있거든요. 기부 금액이. 근데 그거 말고 행사에 별도의 내용으로 기부를 하면 기부는 여기다 했는데 유산화에서 티셔츠를 주고요. 기부는 여기다 했는데 유산화에서 뭐 이렇게 추첨해가지고 막 이따만큼 선물도 주고요. 막 이랬었거든요. 그 기부 3박 4일 동안 모여있는 기부금의 행사에 똑같은 금액이었나요? 2배였나요? 이 금액만큼 마이러멘츠 박사님이 사비를 내서 이렇게 기부를 하는 행사였어요. 유산화에서 돈 1도 안 받아가시는 분이 본인 연구시설 다 이렇게 쉐어하시면서 투자하시고 초반에는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지금 잘 주식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로 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말하는 창립자의 어떤 시작, 유산화의 시작이 참 다르다. 물론 그거 있어요. 마이러멘츠 박사님의 자서전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기적. 있어요. 영문 판매가 있어. 빌려줄게. 그리고 한 권 더 뭐죠? 헬시홈이라는 게 있어요. 육류산화를 떠나서 베스트셀러였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집에서 얼마만큼 많은 어떤 스트레스, 외부 요인들로 인해서 내 몸이 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건강한 집에 대한 책도 있어요. 그것도 영문판 있어요. 제가 선견지명이 있나 봐요. 우리 자블론이 올 줄 알고 읽지도 못하는 영문 책이 되게 많아요. 선물 받았던 영문 책도 있거든요. 뭐 볼 수가 없어. 몇 장 보면 이제 조리 돌려가지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 나의 권리 수입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안정적인 회사인가? 그리고 나의 권리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이 매출이 안정적으로 생길 수 있는 그만큼의 제품인가? 그럼 내가 이 둘을 믿고 충분히 일을 한다면 나를 믿고 일을 하잖아요. 같이. 지금 유산화 일을 잘 모르니까 자블론도 마찬가지고 언주리더니 믿고 우리를 같이 믿고 일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같이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유산화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회사를. 왜 얘가 돈을 주니까. 어제 저희가 월장클럽 신규 세미나를 끝나고 자블론 안치본 스폰서님과 대화하셨잖아요. 스폰서님이 6년을 하시면서 12억? 15억? 빚을 갚으셨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본인이 하기 싫어서 그 일을 그만둔 게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죠? 회사가 잘못돼서 회사가 문 닫고 철수한 거예요. 그럼 내가 그동안 만들어놨던 매출이 유통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유통 경로 자체가 없어져. 아니죠. 유통 경로는 있지만 이걸 공급해주는 회사가 없어지는 거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서 그게 네트워크망으로 구성되는 건데 생산자 자체가 한국 시장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마리케라는 회사도 있어요. 핑크 색깔 여자들 화장품 판매하는 네트워크 있거든요. 거기도.
근데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를 보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려면 그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은 다 알잖아요. 그죠? 가치 투자의 기제. 이 사람이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지 다 궁금해해요. 그래서 일전에 포브스지에서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가치 이론, 투자 이론에 대해서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딱 5개의 회사가 딱 필터링이 됐어요. 그분들의 투자 이론엔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걸로 결과로 지금 그만큼 명성을 가지시는 거고 부를 가지셨겠죠.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일단 월마트, 그리고 TJX, 그다음 뭐죠? 코카콜라, 유니레버, 다 유통회사예요. 그죠? 생필품을 유통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코카콜라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자산 가치와 어떻게 보면 자산 규모, 회사의 규모로 봤을 때는, 매출 규모로 봤을 때는 유선화가 그들에 비해서는 정말 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유선화가 당당하게 그 5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미래 투자 가능성에 대한 거. 왜? 워렌 버핏이 아시겠죠? 그죠? 우리는 그런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평가해 놓은 자료들을 믿고 이 회사를 믿으시면 돼요. 저는 이 회사를 믿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실체를 보기 위해서 최고 스폰서님께서는 한국에 유선화가 없을 때 미국에 직접 가서 유선화 회사를 눈으로 보고 제조시설을 눈으로 돌아보고 그 회사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을 가치 있게 느끼고 운영하는지에 대한 걸 실제로 경험하고 오셨고, 저도 제가 2016년부터 컨벤션을 가기 시작했는데 2016년부터 미국 본사를 매년 가기 시작했어요. 작년까지. 이제 올해는 없기도 없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상황이었고 매년 2번의 컨벤션을 갔었어요. 미국 글로벌 컨벤션. 전 세계에서 옵니다. 그리고 보면 동남아 사람들은 워낙에 오토십이, 동남아 사람들이 왜 그러잖아요. 대졸이 한 40~50만 원 번다고 하잖아요. 필리핀이나 이런 쪽에서는. 거기도 오토십 무려 똑같아요. 100포인트, 200포인트. 한 달에 월급이 오토십이야. 근데 급성장하고 있어요. 코로나 터지고 지금 3배 이상 성장했대요. 필리핀은. 매출액 자체가. 어쨌든 동남아 분들이 사실 그 비용이 많이 부담스러워서 미국행을 하기가 어려워서 아시아 컨벤션이 있었어. AP 컨벤션, 아시아 퍼시픽 컨벤션이 있어서 11개국인가요? 아시아 국가들이 모여서 싱가포르에서 지금까지는 진행을 했었고, 제가 유선화를 시작하기 전에는 스폰서님 어디서 했다고요? 말레이시아. 근데 스폰서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기가 처음 컨벤션을 간 게 말레이시아 AP 컨벤션인데 그날 누가 와서 환영사를 했냐면, 스폰서님, 보건복지부 장관이 와서 환영사를 했대요. 이게 네트워크? 누가 혹은 얘기하는 다단계 회사에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 나라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 이런 큰 행사를 개최해줘서 고맙고, 말레이시아에 이런 뭐라 그러죠? 의료가 좀 뒤떨어져 있는데 이러한 좋은 제품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제가 중국말은 잘 하지는 못하지만 저희 유니스타즈 그룹에는 굉장히 또 중국어에 능통한 리더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료를 한 번씩 올라오고 영문 자료, 기사 자료를 저도 보기는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네트워크가 정식 국가 인정을 받지 못해서 방판 개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선화가 총판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지금 네트워크 회사들 다 그래. 아메이도 그렇고 중국에 다 들어는 가 있거든요. 왜? 그게 합법이 아니니까 아직은. 그래서 유선화는 베이비케어라는 중국 회사를 인수해서 그 총판을 통해서 유선화 제품을 유통하고 있고, 중국에서 필요한 유선화 제품을 충분히 공급하고 유통시킬 수 있게끔 미국 유타주에 있는 시설이랑 똑같은 시설을 중국에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되게 웃긴 건 우리나라로 따지면 체육장과 뭐라 그러죠? 어떤 운동에 관련된 거기에 있는 정부 부처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유산화 얘기를. 그래서 되게 유명한 중국의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유산화 들고 막 이렇게 사진 찍은 것들을 자료에 찾아보면 많아요. 그리고 중국의 의사협회 이런 데서 유산화를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정보기관과 전문가 협회와 유산화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무슨 협약 맺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그런 전문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증되어 있는 사진들이 되게 많아요. 기사 검색을 하시면. 그런 걸 좀 찾아보시면 이 세계를 필터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내 것이 아니다. 이 권리 수입을 벌어보자고 마음이 먹어졌고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권리 수입을 어떻게 벌 건지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공부하셔서 스스로가 납득돼야 돼요. 유산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누구를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설득시키고 납득시키면 되냐면 나만 설득시키고 납득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에 대해서 물론 내가 받아들이고 내 스스로 채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자료 있죠. 그렇구나 하고 흘려 지나가시지 마시고 직접 찾아보시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아 정말 그러네? 아 정말 그러네? 누군가가 얘기하는 확신, 나는 왜 확신이 안 들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확신을 안 드는 게 아니라 본인이 확신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본인이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그냥 결국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유산화 하니까 유산화 좋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본인이 정확하게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누가 확신을 가져라고 강권하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고 내가 확신을 가지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들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요. 네가 잘 몰라서 그래 라고 여유가 생기게 돼요. 그 시간들을 제가 어제 강의 때도 말씀드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 유산화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 그 숨은 뜻,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 성공 요인, 네트워크라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유산화를 처음 만난 저는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많은 네트워크를 지나지 않고 그냥 처음 만난 유산화. 그게 유산화 네트워크여서 참 행복하고요. 그로 인해서 제가 원하는 삶, 제가 원하는 꿈,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삶과 꿈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일이 저는 참 보람됩니다. 어제 하루 종일 행사분과 마케팅분과 강의도 진행도 하면서 굉장히 피곤했는데 알람 소리가 울리지 않았는데 아침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사실은. 왜? 꿈속에서도 막 뭘 생각했나 봐. 그래서 눈 뜨자마자 막 뭘 찾아봤어요. 근데 그 정도의 어떤 집중과 몰입도가 있다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여쭤보거든요. 어쩜 그렇게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냐. 왜? 저는 그 확신이란 게 있어야 내가 이 일을 하는 어떤 자부심이나 긍지가 있는다는 걸 책에서 처음에 알면서 그 확신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알아보는 작업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했고 한 2, 3개월 정도 정말 잠 안 자고 알아보면서 이미 어느 정도 확신이 채워진 상태에서 이 비즈니스를 처음부터 목표를 갖고 시작을 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책 한 장 안 보시고 목표는 난 일이라고 얘기하시면 계속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들 충분히 숙지하셔서 자기가 아직 무엇을 정확하게 찾아봐야 된다는 걸 모른다면 스폰서님을 통해서 어떤 자료를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지 링크 보내준 거 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혹은 검색창에 띄워서 찾아보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요새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진짜 자료와 진짜 자료를 아닌 것도 필터링하는 눈을 좀 가지셔야 하니까 그런 도움 받으셔서 처음 유산화를 만나고 지금 우리가 유산화로 함께 있는 것에 감사하며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이었습니다. 네, 긴 시간 강의해 주신 이정 스폰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시간은 앞서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김산 스폰서님을 통해서 듣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성, 그죠 스폰서님? 보상 플랜을 해주신답니다. 오늘 이렇게 손발이 잘 안 받네요. 아마 사업성도 같이 보여주실 거예요. 제가 지금 네, 그 보상 강의를 해주실 김산 스폰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보상, 머리 잘려요. 머리 잘려요.
얘기하세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 보상 플랜을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조금 전에 이희정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지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을 제가 누가 들어와 있나 쭉 봤더니 신규 사업자분은 안 계세요. 기존 사업자분들만 들어와 계신 걸로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보상 플랜, 여러분이 필드에서 써먹을 수 있는 보상 플랜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근데 이거는 기존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나 똑같이 필드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상대방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수익 구조예요. 유산화 보상 플랜을 기본적으로 간단하게만 몇 가지 특징을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유산화는 후원수당을 줍니다. 후원수당을 주는데 주급으로 주고요. 그리고 남는 건 다음 주로 이월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것들만 아시면 돼요. 지금 제가 풀어드리는 보상 플랜에서는 요 몇 가지만 일단은 머릿속에 집어넣고 들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유산화는 가게 하나당 $1000까지만 지급을 받습니다. 그 이상은 못 받아요. 1000불까지만 후원수당을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제가 유산화 보상 플랜을 풀어드릴 거예요. 일단 가입을 하겠죠. 가입을 해서 누가 됐든지 간에 저는 소비자든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이든 누가 됐든지 간에 저는 일단 3개를 오픈을 시킵니다. 소비자한테도 마찬가지예요. 3개월 이상 제품을 먹지 않을 거면 유산화 제품 먹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에 먹을 거면은 3개월치를 한꺼번에 구입하시라고 그래요. 매달 구입을 해서 먹나 3개월치를 한꺼번에 구입을 해서 3개월 할부를 하나 똑같거든요. 내는 돈은. 자, 그래서 3개월치를 한꺼번에 구입을 하게 되면은 소비자한테도 가게 3개를 오픈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족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게를 3개를 오픈을 시켜놔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유산화 보상 플랜은 결국에는 이 그림이에요. 4사람을 통해서 이 16칸을 채워나가는 그림이에요. 이 16칸. 자, 이게 1주, 2주, 3주, 4주. 유산화 보상 플랜은 주급 1000불이 제한입니다. 가게 한 개당 1000불밖에 못 받아요. 그 이상 못 받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유산화에서 꿈꾸는 포인트는 각 라인에 매주 5000포인트. 그죠? 매주 5000포인트. 이거 16칸 채우는 게 일단 목표예요. 유산화에서 사업을 하신다는 분들은 이거 16칸 채우는 게 목표예요. 이거 16칸 채우면은 후원수당은 3000불이에요. 주급. 여기에 보너스 몇 개가 더해지면은 월 수입으로 2750만 원이 나와요. 그건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월 수입으로 2750만 원이 나오는데, 자, 처음부터 이거를 완성시킬 수는 없어요. 그죠? 처음부터 이 16칸을 완성시키려면은 이게 1000만 원 매출이에요. 5000포인트는 우리 돈으로 약 1000만 원 매출이라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게 16칸이에요. 한 달 매출로 1억 6천만 원. 1억 6천만 원의 매출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 완성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그림을 그려드려요. 보상 플랜을 쭉 설명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A2, A3. 이 A가 한 주에 5000포인트를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이 B도 한 주에 5000포인트를 만들어 가면 되는 거고, C도 마찬가지고 D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나는 이 그림을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이 그림은 에메랄드 그림이에요. 자, 내가 에메랄드가 됐을 때 나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A도 돈을 벌고 있겠죠. A는 이 4개 라인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그렸었어요, 예전에. 설명을 할 때. 자, 이 5,000포인트를 4등분 하는 거예요. 이 5,000포인트를 4등분 하면은 1250포인트가 됩니다. 1250포인트.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250만원 정도 되겠죠? 이 한 칸이 250만원 정도의 매출이에요. 이 한 칸이 1000만원의 매출이니까 약 4분의 1의 매출인 거예요. 자, 1250포인트. 그러면 매출로 따지면 한 주에 1000만원의 매출인 거예요. A의 입장에서는. 한 주에 1000만원의 매출. 이해 가시나요, 여기까지? 자, 소문자 A로 쓸게요. B, C, D. 유산화에서 이야기하는 골드라는 타이틀의 그림입니다. 골드예요. 이 그림은 골드의 완성 그림이에요. 한 주에 1000불이에요. 10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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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불. 월 수익 4000불을 가져가는 그림이에요. 내가 에메랄드일 때 A, B, C, D 최소한 4명은 골드입니다. 골드 수입을 가져가고 있어요. 최소한 4명은. 근데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보고 뛴다? 물론 가능해요. 6주 만에 골드 가신 분은 이 그림 보고 뛰셨을 거예요. 6주 만에 가신 분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부업으로 소개를 받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또 이런 제안을 해요. 자, 이 A의 입장에서도 4개 라인의 합이 1250포인트예요. B의 입장에서도 C의 입장에서도 D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A, B, C, D를 다시 그려줍니다. 가, 나, 다, 라. 이 16칸을 채우는 거예요. 1주, 2주, 3주, 4주. 자, 1250을 4등분을 하는 거예요. 이 A, 소문자 A의 입장에서는. 250만 원을 4등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 300포인트예요. 300포인트, 300포인트, 300포인트. 자, 여기는 매출로 따지면은 한 주에 4천만 원의 매출. 여기도 매출로 따지면 한 주에 1000만 원의 매출. 여기는 매출로 따지면 한 주에 250만 원의 매출. 이거를 처음에 16칸을 채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얘를 먼저 완성시키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또 우리가 세포과학 전문기업이잖아요. 또 해부를 하겠습니다. 이 300포인트를. 5000포인트를 해부를 하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고요. 내 파트너 중에 이런 그림을 가진 사람을, 4사람을 내가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4사람을. 자, 이 그림을 내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잘 모르겠어. 힘들 것 같아. 한 주에 1000만 원의 매출, 한 달에 4천만 원의 매출, 쉽지 않을 것 같아.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이 A, B, C, D, 소문자 A, B, C, D를 찾으면 된다. 300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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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포인트. 한 주에 250만 원의 매출.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게를 3개를 오픈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였죠? 약 100만 원이에요. 2명이면 돼요. 2명 플러스 원비씨 1명이면 돼요. 그럼 250만 원의 매출이에요. 결국에는 채워집니다. 이 그림을 3개월 안에 그리면 그 다음 그림은 이 그림이 될 거고요. 그 다음 그림이 이 그림이 될 거예요. 첫 번째 목표는 이 그림을 3개월 안에 그리는 거예요. 300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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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포인트요. 원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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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비씨입니다.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한 주 매출이 250만 원의 매출이에요. 그럼 나는 수입이 얼마일까요?
소실적이 20%, 소실적이 20%, 소실적이 20% 그렇게 계산하지 마시고요. 자, $1,000, $1,000, $1,000, $1,000예요. 그냥 약 계산을 하면은 $250, $250, $250, $250예요. 전체 매출의 10%가 나의 수당이니까 250만 원의 10%, 25만 원이 나의 수입인 거예요. 한 주에. 그러면 이 그림의 월 수입은 이거는 월 100만 원짜리 그림이에요. 얘는 월 얼마죠? 500만 원짜리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월 2,750만 원짜리 그림이에요.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보너스 때문에 그래요. 보너스 때문에. 보너스 때문에 딱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올 거라는 걸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근데 한 주에 250만 원의 매출을 처음부터 띄우기가 쉬워요.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쉬워요. 그런데 못하겠다고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난 잘 모르겠어. 한 주에 250만 원? 못할 것 같아. 아는 사람이 많지도 않아. 자, 세 분을 합니다. 다른 색깔로 할게요. 얘도 분해를 하는 거예요. 가 300포인트. 자, 이 300포인트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300포인트가 의미하는 게 뭐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뭐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300포인트. 부부가 헬스팩을 하나씩 먹으면은 몇 포인트죠? 한 집에? 55포인트가 두 개죠. 그럼 110포인트예요. 부부 헬스팩 110포인트예요. 세 집 330포인트죠. 이 한 칸이 의미하는 거는 세 식구가 헬스팩 먹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 칸이 의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총 몇 명이 있어야 돼요? 세 집, 세 집, 세 집, 세 집. 세 커플, 세 커플, 세 커플, 세 커플. 요렇게 먹으면은 한 줄은 완성이 돼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는 게, 그러면 12명이죠. 3, 4, 12. 48명 필요하잖아요. 총 이 칸을 다 채우려면 16칸을 다 채우려면 48명이 필요해요. 계산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예요.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일단 요 첫 줄을 채우는 겁니다. 300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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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포인트. 여러분이 하실 일은 요거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쓰게끔만 안내를 꾸준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들의 건강이 좋아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소개가 되기 시작하면 이 나머지는 이들로 인해서 채워집니다. 그게 레버리지 그림이에요. 내가 이 16칸을 다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채우는 칸은 이 4칸이에요. 4칸. 한 줄을 채우는 이 4칸. 이 4칸을 완성을 시키면 나머지 3칸은 이들로 인해서 레버리지라는 게 일어나서 채워지게 됩니다. 이 그림을 아직 월 100만 원의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거에 도전하시면 돼요. 48명을 내가 다 소비자로 만드시라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중에 사업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그린 그림에는 사업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들을 통해서, 이 소비자들을 통해서 처음에 내가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마중물? 그거 비슷한 거예요. 자, 마중물로 시작할 수 있는 이 12명을 내가 처음에 완성을 시키면 소비자 12커플을 내가 만들어서 헬스팩 2개씩만 집어넣는다고 하면 먹게끔만 내가 안내를 해준다고 하면 그들을 통해서 이 그림이 완성이 될 거고요. 자, 이 중에서 사업자가 나오게 되면 이 그림이 완성이 될 거예요. 제가 확률을 굉장히 좋아해요. 확률. 네트워크 마케팅은 확률 게임입니다. 운이 아니에요. 100% 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임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내가 아는 사람이 100명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 사업할 사람은 몇 명일까요?
확률이에요. 100명 중에 사업자 약 8명에서 10명입니다. 약 8명에서 10명이 사업자예요. 이건 확률이에요. 통계고. 내가 아는 사람이 50명이 있어요. 이 중에 사업자가 몇 명일까요? 약 4명 정도는 사업자가 나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25명 있어요. 사업자가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몰라요, 이건. 통계가 없어요. 이 통계는.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25명 중에는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최소한 50명부터는 통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50명부터는. 요거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여러분 카드 아시죠? 포카 칠 때 쓰는 카드. 에이스부터 JQK까지 있어요. 그리고 스페이드, 클로바, 다이아, 하트 4가지 종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모든 카드 장의 개수를 더해보면은 쉬운 2장이에요. 쉬운 2장 중에 에이스가 몇 장이 있을까요? 몇 장이 있어요? 쉬운 2장 중에. 카드 몰라요? 광 몇 개 있어요, 광. 고스톱은 제가 몰라요. 자, 자블럭. 5개. 6개. 6개? 6개래요. 고스톱 장수가 몇 장인데. 그러니까. 자, 자블럭. 트럼프, 카드. 그 중에 에이스가 몇 장 있을까요? 그 안에. 트럼프 한 권에 에이스가 몇 장 들어있을까? 54. 자, 말은 이 양반들이 참 순진하게 사셨어요. 도박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림을 그릴게요. 스페이드, 클로바, 다이아, 하트가 있어요. 그죠? 트럼프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모양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에이스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숫자 1을 뜻하죠. 에이스. 그 다음에 2, 3, 4, 5, 6, 7, 8, 9, 10, J, Q, K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게 트럼프예요. 이게 스페이드가 몇 장이 있어요? 13장이 있어요. 클로바가 13장이 있고요. 다이아가 13장, 하트가 13장이 있어요. 토탈 트럼프의 총 개수는 쉬운 2장이에요. 그죠? 쉬운 2장이에요. 자, 쉬운 2장 중에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 중에 에이스가 몇 장일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중에 에이스가 몇 장일까요? 4장이죠. 자,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카드가 있어요. 제가 이 카드를 굉장히 많이 샀어요. 실제 현장에서 써먹으려고. 카드가 있어요. 카드가. 요거를 엎어놨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막 엎어놨어요. 찾습니다. 뒤집어요. 조커는 버려요. 조커는 미친놈이에요. 자, 이 중에 카드를 뒤집습니다. 얘는 또 뭐야? 아니. 자, 자블로 뒤집어 보세요. 뒤집었어요. 아니, 뒤집어 보세요. 카드 뒤집어 보세요. 본인 아는 사람 뒤집어 보세요. 자, 뭐예요? 에이스 자, 아니죠? 에이스 아니에요. 또 뒤집어 보세요. 서로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세요. 자, 우리가 하는 일은 이거를 한 장씩 한 장씩 뒤집으면서 에이스를 찾는 일이에요. 나왔다. 2점이다. 자, 에이스가 나왔어요. 몇 번 만에 에이스가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만에 에이스가 나왔어요. 그죠? 52장 중에 8명한테 내가 비즈니스를 얘기를 했더니 그 중에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한 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은 첫 장을 뒤집었는데 사업을 하겠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48장을 내가 뒤집었어. 에이스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뒤집혀 있는 게 4장이 있어요. 걔네들은 뭘까요?
뭐라고요? 그 4장 뭘까요? 무조건 에이스 아니에요? 이건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게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에이스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사람 50명을 다 뒤집어서 그 중에 4장의 에이스를 찾든지 아니면은 지금 내가 아는 사람이 50명이 안 돼. 일단 50명 늘려놓으세요. 그 중에 에이스 4장은 무조건이 있으니까.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확률이에요. 확률. 25명? 이 확률은 계산한 게 없어요. 현재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50명 이상부터는 계산이 돼 있습니다. 사업자가 나올 확률이에요. 자,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12명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16칸을 채웠어요. 그러면 몇 명이 있어요? 48명이 있는 거예요. 거의 50명이죠. 이 중에 사업자 4명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 4명은 사업자란 얘기예요. 최소한 4명은. 자, 이 4명의 사업자를 가지고 이 그림을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이 4명이 나의 소문자 A, 소문자 B, 소문자 C, 소문자 D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50장을 뒤집어서 혹은 이 12명의 소비자 커플을 만들어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결국 이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림이 유산화에서는 이 그림이에요.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를 찾게끔 도와주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제가 카드를 잘 못해요. 근데 포카는 잘 쳐요. 도박성이 있나 봐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어떤 성공한 다이아몬드가 한 얘기예요. 그리고 책에도 나왔어요. 이 내용이. 그 말인즉슨 확률 게임이라는 거예요. 확률 게임.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산화를 떠나서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은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 소비자 1000명 필요하죠. 소비자 1000명이 좋을까요? 사업자 1명이 좋을까요? 둘 다 좋아요. 정답이에요. 둘 다 좋아요. 둘 다 놓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자 1명이 낫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자 1명이. 제 다운 라인에 이희정 리더님이 나왔어요. 저분을 통해서 나온 현재까지 4년 반, 5년 동안 나온 현재까지 가입된 사람의 인원수를 뒤져보니까 몇 명이라고요? 4,400명이에요. 5년 동안. 한 사람 뒤에 4,000명이 있습니다. 5,000명이 있고요. 그래서 사업자 1명을 찾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나의 한 라인을 결국 책임져요. 5,00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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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장. 그것도 그냥 신규 매출이 아니라 오토신 매출 5,00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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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장. 제 하부 라인을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제가 몇 명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찾아봤어요. 허브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거든요. 앱에 들어가면은 총 8,400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8,400명. 그 중에 4,400명이 이희정 리더님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나머지 4,000명은 다른 사람들 통해서 나온 거예요. 자, 김산으로부터 시작한 네트워크 마케팅 유산화 비즈니스가 저로부터 10,000명이 조금 안 되는, 조금 있으면 10,000명을 넘을 것 같아요. 8,400명이니까. 그게 지난주에 제가 봤을 때 8,400명이었어요. 또 많이 늘었겠죠. 자, 김산으로부터 시작한 저의 스폰서가 있겠죠. 저의 스폰서님. 한 라인에 제가 있습니다. 그죠? 한쪽에 거의 10,000명이 포진해 있는 거예요. 한쪽에 거의 10,000명이. 이게 사업자를 찾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사업자는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스폰서와 함께 하세요. 이미 사업을 잘하고 있는 여러분의 스폰서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보다 더 큰 걸 보여줄 수가 있는 게 여러분의 스폰서입니다. 큰 거를.
내가 잘 이야기를 못하고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거는 자랑이 아니에요. 사업을 언제 시작했던 그건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업을 잘 몰라요. 설명을 잘 못해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창피합니다. 내 사업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제품을 잘 몰라요. 설명을 잘 못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사업이잖아요. 그죠? 무조건 내가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입 절차를 잘 몰라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사업이잖아요. 스폰서 사업 아니란 말이에요. 스폰서한테 나는 파트너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나한테는 스폰서는 한 사람입니다. 내가 도움받을 때는 파트너한테 도움받는 거 아니에요. 나는 스폰서한테 도움을 받아요. 스폰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열심히 움직이는 파트너한테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싶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매번 가이드하고 안내를 해야 되는 파트너한테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싶을까요? 놓칠 수 없어. 아직 배가 고픈 스폰서는 둘 다예요. 근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배가 별로 안 고파요.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전자만 택합니다. 전자만. 배고프신 스폰서들은 둘 다 투자하세요. 이 사업은요, 나의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중에 오느냐, 바로 코앞에 오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24시간을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24시간을 여러분을 채우는 데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스스로의 레벨을 높이는 데 사용하세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여러분의 레벨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시간이에요. 그 전에 나를 먼저 채우세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품, 유산화 제품 뭐가 있어? 장에 좋은 게 있고요. 면역에 좋은 게 있고요. 눈에 좋은 게 있고요. 또 뭐가 있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몸 전체에 좋은 게 있고요. 자, 제품 단품 하나하나 설명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펴놓고는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 그죠? 에브리데이라고 하는 책자를 펴놓고는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려면 반복적으로 읽으면 돼요.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상 플랜을 내가 그냥 A4지 놓고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가 아직 안 되면은 최소한 비즈니스 가이드는 펴놓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 최소한. 그걸 빠른 시간 안에 해내셔야 됩니다. 근데 그건 얼마 안 걸려요. 이틀이면 돼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틀이면 돼요. 3일까지도 안 가요. 한 두세 번 읽어보면 돼요. 읽어보고 내가 입으로 중얼중얼 해보면 돼요. 근데 그걸 현장에서 못한다. 그것도 안 한 거예요. 그것조차 안 한 겁니다. 내가 스폰서 없이 혼자 하려고 그러면 떨려요. 왜? 스폰서랑 항상 2대1 미팅을 함께 했었던 파트너는 떨립니다. 근데 그걸 해내셔야 돼요. 그걸 해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의 파트너가 여러분처럼 합니다. 이 사업은 복제 사업이에요. 제가 제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복제 사업이라는 단어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복제 사업입니다. 내가 놀고 있는 파트너는 더 놀고 있어요. 내가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어야지 파트너가 나의 50% 정도 합니다. 앞으로 나올 파트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나올 파트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내 파트너는 볼 수가 없어요. 왜?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가입도 안 했으니까. 근데 들어오면은 합니다. 나처럼. 근데 내가 열심히 놀고 있어요.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파트너 사업하겠다는 사람이 나왔어요. 놀기 시작합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말만 해놓고. 유산아이는 복제 귀신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10년 전에 들었어요. 복제 귀신이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내가 하는 모습을 나의 파트너, 잠재 파트너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해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체크해 주세요. 캡처해 주세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 여러분과 똑같이 하는 파트너가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신 있게. 둘은 왜 안 들어요? 어? 자, 김태수 리더님 아들이랑 김태수 리더님 내리라고. 자, 아니신 분들은 손 내리시라 그러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말, 행동을 내 파트너가 똑같이 합니다. 그럼 뭘 조심해야 될까요? 생각, 말, 행동을 조심하셔야죠. 내가 사업가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업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걸. 근데 내가 그걸 아직 못하고 있다? 오늘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밖에 없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치범 스폰서님께서 어저께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반복적으로. 사업은 죽을 사자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죽을 사자예요. 한문으로 죽을 사자를 씁니다. 죽을 만큼 열심히 일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게 사업이에요. 네트워크 비즈니스도 다르지 않아요. 죽을 만큼 열심히 일하면 성공합니다. 끝이 다른 성공이에요. 끝이 다른 성공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특히 유산화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 10여 년 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유산화를 하고 있는 이유고요. 앞으로도 유산화를 할 이유입니다. 끝이 다른 결과물을 나한테 주기 때문에. 이 보상 플랜은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지금 풀었던 보상 플랜. 이거는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상대방이 앞에 있다, 잠재 고객이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직접 그려보시고 말로 설명을 해보셔야지 저처럼 이렇게라도 풀 수 있어요. 이렇게 풀면 결국에는 얘를 완성하면 이렇게 간다는 뜻이거든요. 소비자한테 가장 빨리 와닿는 보상 플랜이에요. 이 보상 플랜이. 가장 쉽게 와닿는 보상 플랜. 이번 한 주는 이거를 하루에 한 번 이상 푸는 한 주로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소비자들이 전부 다 사업을 하는 그날까지 유산화에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상 플랜 강의를 도와주신 김산 스폰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홈미팅을 오신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사비를 들여서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일단 제 핸드폰 먼저를 불러드리고요. 010-4501-1798입니다. 자, 메시지 창을 여셔서요. 저한테 문자 받을 핸드폰 번호에 제 걸 입력하시면 됩니다. 010-4501-1798입니다. 제일 먼저 오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퀴즈는요. 유산화를 시작하면 이 직급을 제일 첫 목표로 합니다. 그죠? 골드 디렉터. 네, 저 역시 또 유산화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직급을 가장 먼저 생각했었고요. 골드 디렉터가 되려면 A, B, C, D 라인 4개 중에서 각각의 라인에 몇 점씩 매주 발생을 해야 제가 달성할 수 있을까요? 문자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자로 보내셔야 합니다. 카톡입니다. 빨리 문자로 하시죠. 카톡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카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오, 도착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왔어. 동시다발적으로 왔답니다. 내가 먼저 아니야? 나의 특들 아니야? 참고로 너무 사업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틀렸을 경우에 2배 보상을 하셔야 됩니다. 내 전화번호 없어요? 왜 안 왔어? 미치 드시고 계십니다. 밀렸네. 감사합니다. 역시 모든 것은 선물에 달려있군요. 제가 뭘 드릴 줄 알고. 자, 가장 먼저 오신 분에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최선아 리더님, 임경아 리더님, 땡!
와, 이 점수로 ABCD 사주를 하시면 다이아몬드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보내주신 리더님 중에서 빰빰빰빰빰 010-2607-3774 어떤 리더님이신지 모르겠지만 점수 맞추셨어요. 1250점. 제가 이분께 특별히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식사하실 수 있는 식사권이에요. 참고로 식사비는 리더님이 내셔야 돼요. 이렇게 즐거운 일요 홈미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제가 퀴즈를 낼 예정이니까요. 한 주 또 파이팅 하시고요. 즐거운 일요일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에 누가 공짜요, 스쿨러님? 땡! 다이아몬드십니다.